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6월 한 달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오늘장에는 숨고르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거래대금도 13조 원대로 이거래일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77% 내린 3,0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반등하면서 강보 합세를 보였지만 오전 10시를 넘기지는 못하고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우하향 곡선은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이 됐는데요. 외국인은 대형주와 제조업 중심으로 8천억 원 넘게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거래량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지만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 1% 강세 보인 반면에 SK하이닉스,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에도 차익 실현으로 조정됐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0.81% 하락한 781선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 790선을 터치했지만 이내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지수의 하방을 제한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 제조업과 우량주 위주로 덜어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래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5.11%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KB증권에서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중 한때 10만 원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드텍, 장중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되면서 원전 해체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해체 작업에 쓰이는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콜마홀딩스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른 지주사 강세 흐름에 따라 또 여기에 경영권 분쟁 이슈도 더해졌습니다. 경영권 변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6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가 7월이던데 전문가님이 6월도 정말 주식과 물화일치가 된 한 달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7월 성공투자 기법도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 매일매일 또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매매폼과 또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저 혼자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허황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 수십 명의 제 제자분들이 월억대 계좌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또 제자분들이 또 수천만 원을 벌었다. 월천 계좌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6월 한 달 정말 사실 6월이 월요일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루도 좀 더 긴장해가지고 더 좋은 계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이랑 어제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시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최근에 또 신규로
증시에 유입이 된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좀 몸쪽으로는 좀 느꼈는데, 하지만 뭐 사실 24년도 저 윤사모엘과 함께 시장을 견뎌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쯤이야 이러셨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이 시장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랑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무난했다,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은 분명히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분위기가 또 180도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하락장인 건 사실이죠. 네, 근데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도 하락장이었어요.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코스닥이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64% 정도, 6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인데 이제 이분이 한 수억 원, 예수금은 지금 수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한 뭐 1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억으로 이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냥 1억으로 잡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6,400만 원의 수익이 한 달간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제일 처음에 이제 23년도, 24년도로 넘어가는 시기에 저는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1년 하고 한 6, 7개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한 예수금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억 원의 예수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매매를 잘 하세요,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려운 장도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간을 봤을 때 정말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상승장이 오겠죠. 지금 당장은요,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락장에서 자기의 계좌를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락장 안에서도 내가 돈을 벌 줄 안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계좌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는요, 그냥 조금씩 벌어요. 그래서 조금씩 벌어서 한 월 1,000, 월 2,000 벌어요. 그런데 하락장이 되면은 어떻죠? 뭐 다른 전문가가 되었던 많은 분들이 실제 계좌 포트가 막혀버리죠. 막 뭐 하락장을 한 번 견뎠다라고 하면은 물려 있는 종목이 한 10종목에서 20종목, 또 두 번째 하락장을 또 견뎠다라고 하면은 또 물려 있는 종목이 20종목, 30종목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윤사모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종목에 물린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단식 우상향의 계좌를 선물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기 주식시장에 온 목적이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목 물려가지고 내 사정과 내 종목 좀 봐줘, 아니면 내 종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종목 상담하시는 전문가 찾아가시고요, 내가 진짜로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매 월마다 꼬박꼬박 월 1,000만 원, 월 2천, 3천, 나아가서는 월 억대, 이분들처럼 월 억대를 벌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너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길래 이렇게 수익이 잘 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뻔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들의 뭐 지인분들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뻔한 종목 뭐 보시면 한국전력 네, 정말 뻔하죠. 여러분들 전기요금 어디다 내요? 한국전력에다 내잖아요. 근데 저 윤사모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한국전력을 매매해서 평생 전기료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뜨겁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3일 이후로는 약 40%, 30%, 그리고 최근 6월 24일 이번 주에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약 1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종목은 뭐 한 1월달, 5월달, 5월 21일, 5월 14일 이렇게 세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1월달 이후로는 이제 200% 그리고 123, 85% 이렇게 각각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다른 종목을 볼 것 없이 그냥 저는 기준이 좀 명확하거든요. 나한테 수익을 한 2번, 3번 주다가 갑자기 배신을 때려요, 종목이요. 수익을 안 줘요. 그럼 저도 안 봐요, 그냥. 시크하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뭐 1월 달부터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한 2개월 동안 한 30번 정도 공략했더라고요. 근데 30번 모두 다 수익을 크게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효자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왜? 수익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좋아서도 맞지만 수익을 주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매매하다가 아니면 주식을 하다가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수익 주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월천 월화 가능합니다. 네, 뭐 카카오페이 41% 수익 줬었고요. 네이버 약 20%, 뭐 SK 하이닉스 두 차례 공략해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 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종목을 언급한 건 아니고 1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죠. 한국전력이 드디어 왕의 귀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었고 히든 종목으로도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거운 종목이 사실 저는 교육방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제 방에 지금 현재 한 6,700분, 6,800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한 며칠 뒤에 이렇게 급등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두 번째 타점은 좀 사실 아쉬워요. 저도. 왜냐? 눌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이 났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좀 자랑을 하지만 좀 정도껏 해야죠. 여기는 그래도 자랑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틀 만에 이 큰 대형주 가지고 14%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종가 베팅 여기 이런 데서 종가 베팅 했었고요. 다음날 수익 실현하고 어제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또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종가 베팅 따로 안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으로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역시 윤사무엘은 뭐다? 이 큰 대형주들 예전에는 한 2, 3% 많이 올라봐야 2, 3%고 보통 1%씩 단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저 윤사무엘이 키를 잡기 시작하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 또 증명해버렸죠.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야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무거워서 못 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갈 거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진짜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한테 두산 에너빌리티 3주 전에 3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폭등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7만 원 간다. 진짜 갔죠. 7만 1,400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7만 1,400원인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야, 이 큰 무거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잘도 못 하는데 왜 히든 종목을 가져오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0%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120%, 여기서 늦었지만 다 늦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상승 초입이라 생각한다. 85% 상승.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저항선일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라리 여길 넘기면은 그때는 다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또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증권 방송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1월 달에 공략 도와드렸죠. 200% 상승했죠. 이 멘트를 되게 싫어해요. 물론 저도 쓰고 있지만. 근데 저는 왜 쓰냐면은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갈 때 너 매매했냐 이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윤사무엘이 지금 조회수 굉장히 잘 나오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근데 실제로 매매한 사람은 없어요. 전 매매하잖아요 매일.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모든 상승 구간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도와드렸던 사람은 저 윤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증권방송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누가 1등이다? 저 윤사무엘이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략 도와드리잖아요. 최근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도 장중에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이 어찌고 저찌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뭐 전망뿐만 아니라 사실 매매는 또 전망만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기업 실적, 기업 모멘텀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번다? 물론 여기서 사놓고 기다린 사람들은 잘한 거겠죠.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믿고 존버해가지고 지금 뭐 200%, 10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잘한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럴 여건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워낙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매일같이 새로운 분들이 제 제자분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수익 냈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다음날 만난 분들이 그래? 너 수익 냈어? 나도 한번 수익 좀 내줘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한 30번 공략했는데 한 번도 손실 없이 매일 크게 수익을 드렸던 게 저였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도 교육방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날 상한가 첫날, 상한가 또 두 번째 상한가 갔던 날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방송 공략은 이날 도와드렸습니다. 시초가 이후에 41%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왜 너는 상한가 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략할 수 있느냐? 얘가 말씀드렸죠. 오후장 상한가였기 때문에 갭이 안 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갭이 안 뜬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왜? 재료나 아니면 들어온 수급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음 날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1% 실제 매매했어? 네, 매매했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가 베팅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매도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상단까지 간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은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다. 이틀간 떨어졌는데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 진짜 제 교육방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쵸?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가지고. 남은 생이 얼마나 긴데.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14% 상승했습니다.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가 되었든 카카오페이 뭐 아니면은 카카오 또 최근에 카카오뱅크까지 모든 최근에 좀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핫했잖아요. AI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대장주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돈 복사를 확실히 도와드렸다. 이번 주였습니다. 사실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음봉 떨어진 게 이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한 2주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겠다고 하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설마 혹시 그 주사 맞으면은 막 엄청 막 아프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락장도 있을 거고 하락장에는 그러면 지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도 방송 공략을 여기서 도와드리고 올라갔고 23%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 또 약 10% 사실 여기서 종가 베팅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도 종가 베팅하고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또 종가 베팅 안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 나오죠. 신기하죠, 약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런 종목들 요즘에는 좀 테마주 종목들이 상당히 잘 안 가요.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거래 대금이나 상승 탄력 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옛날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의 대형주 위주로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계좌 퀀텀 점퍼 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공략하실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원전 해체주를 비롯해서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7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전문가님의 장중 실시간 대응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전 해체 테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으로 주목받았고 2차 전지 테마는 실적 우려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원전 해체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해체 작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원전 해체 국가가 되는 건데요. 원전 해체 시장은 국내에서는 약 24조 원, 글로벌 시장에서는 2050년까지 300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원전 해체 작업 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나 해체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위드텍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했고요. 효림 로봇 원전 해체 산업 안에서 로봇 활용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23%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후 테슬라 주가 단기 급등 이후 3거래일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에 걸친 로보택시 공개 기술도 유럽 내 판매 부진이라는 악재를 넘지는 못한 건데요. 실제로 테슬라 유럽 시장에서 5개월째 하락을 이어가면서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술력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실적 우려도 겹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환율 부담에 따라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3만 원까지 하향했는데요. 오늘 약세를 보인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머티 6% 약세 보였고 KEM텍 12% 조정되면서 가장 강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원전 해체 테마, 약세를 보인 2차 전지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늘 좀 하락장 무리하게 이제 조정장이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목들이 뭐 매매할 종목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네이버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6월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AI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돈 들어온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파동이 지났죠. 근데 그 1파동 이후에 그 1파동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찐 시세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고 실제 내가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지겹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 된 후에 1호 정책으로 밀었던 게 뭐였죠? AI였습니다. 그리고 그 AI와 관련해가지고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AI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얘가 뭐 네이버가 비싼 주가다. 성장주이니까 비싸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매매하기에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저평가예요, 여전히. 예. PR이 2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물론 제가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예, 단타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단타라는 것도 결국에 가치 투자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치 투자는 어느 가장 좋은 가격에 딱 사고 기다리는 거지만 실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있는 기업을 매수해가지고 아니면 수요가 폭발할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만약에 좀 어중이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을 뭐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야 저거 뭐 상한가 갈 것 같아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눌리는 네이버 카카오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이거 보던 거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략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 도와드리긴 했는데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저도 지금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분할로 담아가지고 뭐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담아두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네이버를 뭐 다른 종목을 굳이 뭐 급등주를 따라 붙기보다는 사실 요즘에는 급등주를 매매하는 거 아니면 코스닥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고 움직여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면서 확실하게 주도하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거기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 종목들이 그래도 하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조에서 한 2조까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터질 때는 한 2.5조까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요즘에 코스피가 한 13조에서 18조 정도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종목이 한 2.5조를 터져준다고 하면은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당일 아니면은 1박 2일 안에도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날 제가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길래 거의 분 단위로 했을 때 350억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매수해야겠다 이거 오늘은 가겠다 싶어가지고 매수했는데 한 10분 만에 한 5, 6% 정도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큰 대형주가 5, 6% 수익 주는 거 그것도 10분 만에 그러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돌아 나갈 때 또 다시 매수하고 또 다음날 이렇게 종가 베팅 이후에 이렇게 또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7에서 9%또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해주고 왜 차익 실현 해주냐면은 또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매수하고 또 다음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해서 20에서 30%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만큼 최근에 굉장히 수익을 자주 줬던 종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밀렸죠? 한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 이 선까지.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그러면 매매한 증거를 내놔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6월 20일 24.8에서 24만 5천 원, 뭐 아니면은 아침 오전 9시 16분 아니면은 뭐 이런데 24만 원에서 24만 8천 원, 뭐 그다음에 22만 4천 원에서 22만 2천 원, 뭐 이런 데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이 나왔다. 그리고 뭐 4년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굉장히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들이 쌍바닥이 나오면은 보통 여기가 저점이 되고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 라인 구간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분할로 담아 두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주식을 조금만 해보셨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자리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는 뭐 지지라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이런 저항 구간들에서는 이런 저항 구간 앞으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진짜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오히려 공중전에서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사놓고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저랑 함께 하다가 오래 버티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래 버티신 분들은 거의 200% 뭐 150% 수익이 났었는데 그것도 한두 달 만에 그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한 2, 3만 원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2, 3만 원 자리도 아니죠. 거의 한 1, 2만 원, 1, 2만 원, 뭐 1만 원 후반대, 2만 원 뭐 중반대 뭐 이런 가격대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저는 신나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그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지금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명확해요. 이 종목의 DNA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예전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랠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랠리. 뭐 한 16만 원, 17만 원부터
40만 원대까지. 근데 이 1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을 때의 패턴도 보면은 쌍바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여기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예.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나서 여기서 한번 조정 딱 줘두고 이렇게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뭐 가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기업을 추종하는 뭐 그런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도 좋게 바라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제가 전문가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이버를 상승 초입에서 공략해가지고 나도 한번 이번 뭐 코로나 때 내가 그 어떤 큰 수익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놓치지 않고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뭐 4,000포인트가 되었든 5,000포인트가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증시에 있어서 부양 의지도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은근히 주식하는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센스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통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를 올린다는 소리거든요. 그 대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복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좌 퀀텀 점프 해가지고 나도 월억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I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신정부의 AI 3대 강국 공약의 수혜주로 네이버가 떠올랐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 요직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조정 국면에서의 매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핀테크 테마 알아볼 텐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됐지만 오늘 국정위에서 한은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투자 전략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페이 오늘 좀 저성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네. 테마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향적이라는 뜻이 이제 공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뜻인데, 한은이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예전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참여한 이력이 또 부각이 되었죠. 네, 그러면서 현재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제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0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었어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AI와 스테이블 코인은 상승 초입 국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한 3만 원, 4만 원짜리, 뭐 2만 원에서 4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부담감이 없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뻗어나간다라는 조건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지만 실제 교육방에서는 더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그러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조건은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랑 뭐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지지 저항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딱 11만 뭐 4천 원짜리였죠. 네, 여기. 왜냐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이런 고점을 또 연결했을 때 여기는 저항으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서는 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라도 여러분한테 어떤 거를 여러분들 또 생각하셔야 되냐? 그 다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 11만 4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곧장 16만 원을 갈 것이고, 16만 원 이후에 이렇게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게 1번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굉장히 높게 바라본다고 했는데, 반대로 또 2번 시나리오는 뭐였냐면은 얘가 혹시라도 두들겨 맞고 내려오게 되면은 한 7만 원, 7만 5천 원, 뭐 7만 2천 원 선, 여기가 또 지지라인이다.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2022년도부터 만들어졌던 한 3년간의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오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오늘 반등이 한 7만 7천 원, 7만 8천 원에서 반등을 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7만 7천 원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78,000원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기회는 많죠. 그래서 제가 좀 노리고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여기를 재돌파하게 되면 16만 원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한번 저는 공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공략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트렌드 저항, 그다음에 매물대 저항 이 정도 체크하고 여기는 또 지지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다. 이런 숫자들, 이런 매물대 가격대들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매매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대형주 상따, 이 카카오페이가 정말 멋있었죠. 네. 네, 정말 멋있었어요. 네,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한가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달고 올라갔었어요. 카카오뱅크고 그 다음날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 거래 정지가 되니까 얘가 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막 2차 부회까지 이제 폭등하는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매매 스타일이 좀 뚜렷한 편이에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요. 이런 모멘텀이 있어? 좋네. 그러면은 내 타점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었죠. 여기 이거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75,000원짜리, 72,000원짜리는 저항이다. 여기 있을 때 저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75,000원 돌파하면은 나는 분봉에서 한번 따라 붙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상따를 했던 가격대 보면은 이 파란 줄이 뭐냐면은 7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매수 타점이 왜 이런 데서 잡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저항이니까 그 일봉상 저항을 뚫어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리고 다음날 30분 만에 매수를 3시 10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9시 한 10분, 20분 됐을 때 매도하니까 상따해가지고 26% 1박 2일 만에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상한가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따 매수를 해가지고 한 4, 5% 수익이 났어요. 근데 가다가 말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리스크 관리 해주고 1% 정도 뭐 수수료 손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종가 베팅.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또 10분 만에 24%까지 상승하면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중요한 거는 제 매매 핵심은 수익은 극대화 시킬 줄 아셔야 되고요. 손실은 최소화, 즉 매매 손익비를 저는 가장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 매매 타점과 그다음에 시간대 3시 13분, 뭐 3시 10분, 6월 20일 이런 식으로 실제 매매 공략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번 상승 랠리 때 여러분들도 돈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타점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카카오페이가 6월 9일 상한가 갔을 때도 저는 밑에서 잘 보고는 있지만 얘가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데서 샀어요. 근데 호가창이 워낙 빠르게 가고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그냥 뭐 보통 2, 3%에서 팔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 윤석열은 어떻게 하냐? 이런 데서 박스권을 돌파했어. 상한가 잠가버렸어. 그러면은 뭐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다음날 갭이 떴을 때,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을 때 22%에서 26% 상승 매도. 멋있죠.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1박 2일 만에 돈 복사가 갑자기 나는 한 500만 원만 벌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을 벌어버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한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는 봅니다. 좋네. 그러면서 볼트할 때 매수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1시간 만에 15%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돈 복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놀 줄 아셔야 계좌 퀀텀 점프가 되는 거지 뭐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지방 아파트 사놓고 나도 강남 아파트처럼 부자 되길 원해 강남 아파트를 사야죠. 근데 강남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주식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좀 예수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려도 이런 종목들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 복사, 계좌 퀀텀 점프 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나도 한번 윤사무엘 따라서 월천, 월억대 다른 제자분들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페이 단기 눌림목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로는 원전 전력 테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원전 해체주가 강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3거래일 만에 반등했거든요. 네.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저만큼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알지 못. 저는 계속 맞죠. 보고 있거든요. 네. 매일 계속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나. 근데 예전에는 얘가 여기 가면 급등하겠다. 네. 이런 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떨어지긴 했죠, 저도. 왜냐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애초에. 맞아요. 네, 좀 탄력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번 주 초에 했었죠.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김없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대신해서 최근에 또 한국전력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원전은 살아있다 그리고 건재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딱 세 가지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원전 그리고 AI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그쪽에 돈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걸 다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계속 매일 1분 단위로 보고 있어요. 분 단위로 보고 있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이제 혹시 내려오면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이 항상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60분 봉상에서는 좀 형태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지받았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지지. 네, 그리고 지지. 어떤 트렌드 하단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저항. 그리고 오늘 고점 같은 경우도 약간 저항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오늘 66,000원 정도, 66,500원 정도를 안착을 하거나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한번 상방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66,000원에서 66,500원, 7,000원 이 정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74,0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근데 왜 74,000원이냐라고 하면은 왜 8만 원도 아니고 9만 원도 아니냐라고 하면은 74,000원이 일단은 월봉상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만약에 74,000원을 넘어서 76,000원, 78,000원 간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8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 13만 원 그 이상을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고 있고 실제 매매를 매일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워두고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했어? 얘 그럼 5만 원 간다. 5만 원을 돌파했어? 얘 그러면 7만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두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직장인도 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쁜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제 제자분들의 90%가 다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전업주부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느려요. 이렇게 화려하게 매매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생각보다 느리다. 충분히 매수되고 충분히 매도된다. 왜? 얘네들은 거래대금이 2.5조씩 나오잖아요. 2조에서. 갈 때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트레이딩성 수급. 트레이딩 수급이라는 건 저 같은 사람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원전 전력이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그리고 AI 스테이블코인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돈에 몰려 있는 구간들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또 차트가 너무 기가 막히죠.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DNA가 있는 종목이에요. 상단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8, 9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오늘은 조정을 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형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이런 데서 지지받든 이런 데서 지지받든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가지고 좀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7월 성공 투자를 위해서 특별 기법서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한화시스템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발표한 10개 증권사 모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전문가님 전망이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트레이딩성 수급이 아까 어디에 몰려있다고 그랬죠? 원전 전력, 그다음에 스테이블. AI, 스테이블코인 이렇게 몰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방산입니다.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굉장히 원래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었는데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약간 수급 빈집을 활용해서도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하나시스템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실에서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분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는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을 막아온 존스법, 이게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그 존스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그룹주들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폐지가 됐을 때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제가 뭐 최근에도 보면은 여기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목표가를 7만 원 잡았는데 7만 원 딱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딱 저는 1차 목표 주가를 7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10만 원, 그리고 시초가부터 5.5만 원 사이에서 시초가 진입하시고 손절가는 5만 원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장 나토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따라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시스템 짚어주시고 31% 강세 기록했는데요. 주말에도 이런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 7월 성공투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짚어주신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AI와 전자결제 원전 해체 올라왔습니다. AI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서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계열사인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5건 출원하는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네이버의 주가는 조정되었지만 코스피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주목해 주셨는데요.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중동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한화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